장인수 기자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좀 예전 얘기인 것 같지만 벌써 유럽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제가 유럽 간다고 그랬었나요? 아, 예, 잘 다녀왔습니다. 취재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예. 네, 취재도 잘했고. 가시면 로밍 좀 해주시면. 아, 로밍이요? 아, 예, 예. 한동안 저기 네. 카톡 전화는 됩니다.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예, 예. 다음에는 그걸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예. 카톡으로 하면 연락이 바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날짜를 세워 보니까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2차 TV 연설회가 TV 토론회가 가장 뜨거울 만한 토론회였어요. 예, 그렇죠. 예, 뜨겁기도 했고요, 실제로 내용이. 네. 예. 지금 이제 수요일 목요일까지 상당히 많은 표들이 행사가 될 것이고 주말에는 발표만 되니까. 네. 예. 1차 토론회에 비해서 당연히 온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많이 날이 섰더라고요, 후보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하시던 정청래 후보는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좀 세게 들고 나오셨고. 예, 그것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구나. 잘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하는 걸 여러 번 얘기하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전 21세기 초반 정치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김민석 후보 측은 한동안 접었던 신천지 카드를 다시 꺼내시더라고요. 예. 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내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신천지 키워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동안 접는 줄 알았는데 근데 신빙성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없죠. 없는데 왜 없죠. 저런 리스크를 왜 걸어요? 본인의 말에서 이미 다 드러났죠. 예전에 무슨 최민희 의원, 박시영 이런 사람들이 2022년이었나요? 그때 이제는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과가 한번 딱 튀게 나온 게 있거든요. 마지막 날 이낙연 후보에 대한 몰표가 쏟아진 적이 있죠. 이상하게. 그래갖고 흐름이랑 전혀 안 맞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작전 아니야?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신천지. 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다시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를 지금 갖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그림이 느낌이 정도의 말.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저는 근거가 있었으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다. 이 혼탁한 선거판에 지금까지 감춰두고 이거 끝나고 공개하자 이러지 않았을 거다. 지금 경선 룰까지 바꾸고 할 수 있는 거 서로 다 하면서 선거를 하는 마당에 근거가 있는데 그거를 정청래 후보한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숨겨줄 수 있는 미덕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미덕은 없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논리 전개가 좀 독특해서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듣다가 2022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문제가 당내에서 제기됐었다. 그건 이제 이낙연 후보 논란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최민희 의원이 작년에 특정 종교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을 냈는데 그게 기독교, 가톨릭, 불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냐.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일 거 아니냐. 합수부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내가 계엄도 맞춘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했겠냐. 이 네 가지 근거가 다 직접적 근거가 아니에요. 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저렇게 길게 하셨는데 근거가 안 나오네? 네. 그게 그 설명이군요. 예. 뭐라도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문제는 신천지 딱 세 글자입니다. 그것도 신천지 앞뒤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연합, 이 삼자 비밀 연합이라고 그랬나요? 이걸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신천지 세력이 비밀리에 반명 세력과 손잡고 이번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전대의 본질.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그럼 그게 뭔지. 근데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던져놓고 뭔지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특정 지도자가 정청래 후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정청래 후보한테 끊임없이 지금 현재도 반명 딱지를 씌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특정 세력은 반명하면 반명의 민주당 내 수계를 정청래 그냥 자연스럽게 딱 떠올리게 만들어 놓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제 정청래는
그림 연상이 그려줘요. 되게 만들어 놓고 네. 계속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또 근거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또 뭐 여러 뭐 민주당 내 인사들이 뭐 여러 차례 뭐 얘기했던 거다. 신천지 문제에 불이 대해서. 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경고한 게 왜 문제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네. 이건 근거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건 세상 모든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불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 대신에 뭐 메스 암페타민, 스포츠 도박 아무 말이나 집어넣어도 돼요. 근거를 댈 수 없다면. 그럼 굳이 왜 그걸까? 그럼 이 단어에 바꿨을 때 예전에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많이 보던 단어가 뭐지? 저는 공산당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신천지라는 단어 자리에 공산당으로 다 바꾸면 레드 컴플렉스 긁는 화법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예, 결국 근거는 없고 겁은 먹게 하고 누구 얘기라는 건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그 환타지를 공안 검사들이 살짝 이루어주는 그냥 그 정도가 전부였나 봐요. 이게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꺼낸 게 네. 저는 되게 안 좋다고 보는 게 그 얘기를 꺼낸 것보다도 그 앞에 앞자락이 있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건데 신천지 얘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김민석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 세력 내지는 이제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네. 그쪽에서 인터넷상에서 먼저 계속 그 의혹이 제기돼 왔어요. 네티즌들에 의해서. 네. 예. 네. 정청래 후보가 뭐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을 띄우면서 의심의 살 만한 어떤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신천지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받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 내지는 혹은 좀 괘씸하다? 뭐 제가 괘씸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 점에 있어서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예. 본인이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작전하듯이 자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세트 플레이. 그렇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기획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의심도 합니다. 장인수 기자님이 처음에 민주당의 일배 문화가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부분입니다. 하신 뒤에 예. 이제는 그 카피라이트가 장인수 기자님한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 어떤 컨센서스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뭐 평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실제로 제가 크게, 좀 연원을 봤으니까 그 단어를 예. 먼저 쓰신 다음에 지금 더 많이 쓰고 예. 계시고 그게 장인수 기자가 한 말인데라는 거 모르는 분들 많으니까 예. 그 세트 플레이도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얼토당토 않은 게 인터넷상에서 막 제기가 돼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저는 민주당 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깨끗하고 뭐 지적으로 뛰어나고 다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배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 이게 이런 일배식 저열한 공격을 어느 순간엔가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받아 안아서 궤를 같이 하는 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일배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 라고 한 거거든요. 단지 그냥 넷상에서만 떠드는 것 갖고는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뒀는데 이게 이제 일배 문화가 민주당을 조금씩 갉아먹고 지배하기 시작했구나. 잠식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뭐 알람을 울린다고 울린 건데 이거를 좀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예. 적어도 올림픽공원에서 우리가 보는 청년들의 혐오가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에 기반하고 있거나 적절하고 올바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극우적인 결론을 내는데. 근데 신천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근거는 없는데 근거 없죠. 넷상에서 퍼졌고 정치인이 주워 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배 문화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정말 많아졌던 게 그거였거든요. 일배 문화를 요즘의 평론가들은 그냥 청소년 2030 사이의 어떤 문화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권을 봤기 때문에 그게 정권 차원에서 씨를 뿌린 혐오가 퍼져나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전에 어떤 기획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획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의심은 하는데 뭐 기자라는데 취재를 해서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초기대한 대화 정도만 의심만 할 뿐이죠. 그죠? 돌아가는 판을 보면 뻔히 그렇게는 예상이 되고 보이는데 이거를 딱 네가 기획했어. 여기서부터 뭐 그 근거를 알기 세상 어려우니까. 예, 그거야 뭐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행동 패턴을 보아하니 그렇죠. 전에 봤던 그런 일들과 너무 유사하다. 그렇죠. 이번에 경선 룰 바꾸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투표에 참여 못한 사람들 뭐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뭐 카톡 투표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떤 의원이 툭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코러스. 콰이어. 예. 이게 뭐야? 이거는 지휘자가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슈퍼주니어급 되는 쪽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표를 못했으니 마지막 날까지 하게 해주자. 투표 룰을 바꾸자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고 하기 어려운 주장을 어떻게 주요 정치인이 동시에 같이 하냐 이거죠. 이게 왜 또 노래 같냐면 준비된 노래 같냐면 시작한 시간이 비슷한데 노래를 끝낸 시간도 비슷해요. 그걸 네, 하루 내놓고 그 다음날에 아마 매부쇼였죠. 네, 박선원 의원이 그 말을 한 다음에 수습을 바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 이번이 아니라 다음. 이번이 아니다. 네, 다음. 라고 말한 다음부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말씀을 하셨던 정치인들 김민석 후보 포함해서 다 지금 얘기가 아니다. 깜깜이 선거가 그동안 민주당 경선에 쭉 있었고 이러면서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시작했다가 한꺼번에 끝낸다. 그 네. 지점. 좋아요. 좋은 개념. 합창. 예. 그 합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장인수 기자를 뵀을 때도 했던 얘기. 오늘 아침 발언 중에 김민석 후보가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 지연 논란에 대한 답도 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 측이 이런 무기를 꺼냅니다. 정청래 후보 측이 당대표 시절에 전당대회까지 검찰개혁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 그래서 고의로 검찰개혁을 지연했다고 본다라는 어감으로 말을 했죠. 이러면 이제 이 논쟁은 어떻게 되냐면 정청래 대표를 상징으로 삼는 당과 김민석 총리를 상징으로 삼는 정부 둘 중 하나가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 논리 싸움이 돼요. 치킨 게임이 돼버렸어요. 양쪽 주장의 일관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범죄자가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범죄자가 나는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배를 눌렀어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너가 범죄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은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한 10여 개월 가까운 시간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10여 개월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좋은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죠. 법안을 못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바람직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뺏었어요. 저는 이게 크다고 보는데 그 토론이 생략됨으로써 지금 극심한 분열이 있습니다. 네.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요. 보안수사권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 사이에 서로 감정 싸움이 되지 이게 토론다운 토론을 해보질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형사소송법 128조도 올 봄부터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뚜껑을 열었죠. 정부가 비밀리에 하니까 분위기는 야 정부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란 일으키지 말자 이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다려보자. 믿고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그 10여 개월의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린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가 나 5월에 한번 너한테 얘기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정희 위원장 얘기 나눈 거 보면 그죠.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알리바이를 좀 어떻게 심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합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는 화가 의도적으로. 나서 못 들었다. 연락 안 하지 못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김민석 총리는 뭐 유치하게 본인한테만 연락하냐. 한정혜 의원한테 연락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정대 협의에서 그 당쪽 역할을 맡았으니까 한정혜 의원이 한정혜 의원한테 내가 연락했다라고 말하면서 한정혜 의원한테 떠밀게 되죠. 그리고 한정혜 의원은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라도 잘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정부 조직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결국은 정부안대로 안 됐죠. 정부안을 비판하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치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거의 바뀌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도 실패했습니다. TF는. 본인들이 만든 안대로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아예 안을 내놓지조차 못했어요.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국민들한테 공개한 전직 총리가 당대표한테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거를 CCTV로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옆에서 구경한 네가 잘못이야. 네가 범죄자야.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와, 이 정도의 뻔뻔함이 어떻게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 이런 식의 뻔뻔함을 보일 수 있지? 계속 그러니까 보면서 좀 신기해요. 놀랍고. 와, 어디까지 갈까? 익스트림한 메시지는 경선 때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익스트림한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대표 경선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아, 민주당은 큰 위기를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좀 기분이 나쁜 게 이건 개인적인 소외라서 좀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욕 당하는 느낌이에요. 나를 바보로 하나? 사실 저도 그런 느낌.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근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정청래 탓이야. 네. 검찰 개혁이 안 된 것. 김민석 총리가. 난 그렇다면 5월에 얘기했어. 검찰 개혁의 신념은 너 뭐 총리가 했어? 훨씬 센 거예요. 예. 그분의 세계관에서는. 예. 그러니까 참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그 말에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렇게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하고 나의 지적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적 능력이 저런 얘기를 하나? 우리는 뭐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 보고 모른 채로 그냥 다 살았던 사람들인가? 뭐 그렇게 우리를 여기는 건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좀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본인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예. 그게 좀 가상의 이론 속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1년 내내 보수 언론이 얼마나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꾸준히 보아왔고 그렇죠. 형사소송법 128조에 대해서 최대한 물러나라고 권하는 모든 재래 언론의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한겨레 경향은 물론 데일리안까지 나서서 김민석 캠프에 유리한 기사들을 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왜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 말씀 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일찌감치 얘기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혼꾸녕을 내야죠. 나를 지지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보안수사권 문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걸 갖고 당내 분열이나 갈등은 이제 좀 그만 만들자. 왜냐면 법안이 나왔고 결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좀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 갈등을 줄이고 봉합하려는 노력을 그게 상식적으로 나와야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쪽 계파의 어떤 수장 같은 거고 자신을 정말 격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이나 그런 과정은 아예 없고 그냥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했어. 정청래가 책임져.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면 김남희 의원이든 이소영 의원이든 김한경 의원이든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김민석 후보는 원래부터 128조 확실하게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이다. 라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그럴듯한 연극인데 그조차 하지 않아서 김민석만 그쪽에서는 유일하게 김민석만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했어. 그리고 그쪽 개파 전부 다가 보안수사권 폐지해서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런 이러고 그림이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다는 게 저는 참 진짜 놀라운데 뭐 저 저녁밥 먹고 KBS 라디오 듣다가 국민의힘 이태규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면 보안수사권을 손볼 거다.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제1 이슈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수 있다니. 네. 그래도 좀 그러니까. 초현실적이긴 합니다. 예.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왜냐면 벌써 이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장인수 기자가 단독을 내셨는데 이게 예. 생각보다 좀 되새겨지질 않습니다. 시의원이 권리당원한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에 항의하려고 권리당원이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의원이 내가 보낸 거 아니다! 그렇죠. 라고 했다는 얘기였어요. 관련된 취재 내용 일부 녹취록을 좀 들어보실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그 의원들이 뿌리지 않은 문자가 뿌려진 게 시 의원에도 몇몇 분 있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이제 당연히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원 주권 시대잖아요. 네.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를 사실은 전달했어요. 하신 분한테 이제 전달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 경선 운동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전달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사칭해서 보내준 문자 의원들이 지난번에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 의원들 중에 여러분을 얘기하신 건가요? 10분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이 다 각자 다르셔서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성함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 여러 의원들 이름으로 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각자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 중에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선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있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은 아니다 나는 정말 지지한다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 있거든요. 일단 통화 속에 이 시의원은 함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없고 꽤 그렇죠. 난처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다만 이 내용만으로도 확실한 건 그 시의원은 알아봤고 다른 시의원들 명의로도 유사한 문자가 권리당원들에게 발송되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시의원은 또 있더라. 제가 이제 이 지역이 당연히 저는 어딘지 알겠죠. 네. 그래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 전화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전화 녹취인데 네. 요 시의원 말고 3명 정도가 더 있는 걸로. 3명이. 내 이름이 내 명의로. 내 이름 4명이가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같다는 사실. 4명의로. 근데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에서 일괄로 그냥 명의만 갖다가 보낸 거죠. 그럼 동의도 없었을 것이고. 동의는 시의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취재를 못했는데 네. 지금 나온 요 시의원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게 명확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여기서. 네. 명확하고요. 본인은 동의한 적 없고 나머지 시의원은 그러니까 나머지 시의원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각 시의원한테 좀 확인해봐라 전화해서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동의를 해줬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했지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는 식으로 동의를 사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네. 김민석 볼 지지했다. 김민석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무리한다 4명이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시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시의원인데 4명이로 문자 보내는 건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4명이를 함부로 쓰면 웬만한 사람이면 항의하고 화를 낼 거예요. 근데 항의하고 화냈다기보다 약간 난처해야 하고 화를 못 내죠. 왜냐하면 지역위원회 현역 의원이 주도해서 사실상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누가 위에 있는 내가 겁내는 누군가가 그런 결정을 했어야 이렇게까지 난처해야 하지 그렇죠. 않느냐. 예.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현직 의원입니다. 지역위원장 중엔 다수 현직 의원이 예, 있습니다. 현직 의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초선도 아니면 다선입니다. 다선. 그러면 시의원들은 죽고 못 살죠. 무서워 그렇죠. 죽겠죠. 예. 생사 네. 여탈권을 사실상 1인 1표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그 지역의 현역 의원한테 밉보이고 공천받기 쉽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또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이분들을 다만 못해
내부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칭찬 몇 번 해주고 그렇죠. 행사에 같이 돌아다녀주고 옆에 앉혀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 게 큰 마이너스가 되고. 일단 정확하게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역위원회에서 시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긴 보냈다라고 해요. 니들 명의로 김민석 지지 단체 문자 발송할 거야. 요렇게. 공지. 통보죠, 통보. 그러니까요, 통보. 통보. 네. 근데 지금 제가 취재한 요 시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얘기를 못한 거죠. 싫은데 싫다고 얘기를 못한 거죠. 위에서 오도가 사실상 내려왔는데 그거를 사실상 의원에 대고 전 싫어요. 저 빼주세요. 이거 시의원이나 뭐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현역 의원 다음번에 공천 안 받겠다는 소리고. 네, 다선 의원한테 그거 얘기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있고 이것만 얘기했느냐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시의원들 SNS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거 김민석 지지하는 이미지로 바꿔라. 그 다음에 전화 돌릴 사람 김민석 지지해달라고 전화 돌릴 사람 있으면 뽑아서 좀 올려라. 지역위원회로. 마지막으로 김민석 지지하는 웹자보나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 막 만들잖아요. 네. 뭐 캠프나 뭐 이런데 거기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SNS에 퍼뜨려 줄 사람들 리포스트해라. 선발해서 또 명단 제출해라. 네. 이렇게 4가지를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하달한 거죠. 옛말로 관건 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의원은 이제 거기에 하나도 협조는 하지 않았고 네. 내 명의를 써도 좋다 이렇게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 명의로 이게 이제 발송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 중앙당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중앙당에서는 뭐 별 관심이 없는. 그렇죠. 중앙당은 선거 때가 되면 언제나 작은 목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바쁜 모드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 중앙당 어딘가의 이해로 생각보다 많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걸 보통 재래 언론인들은 선거가 혼탁하다라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죠. 좀 아니 그냥 베껴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장윤수 기자님은 하나도 섭섭해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왜 내 거 베껴가라고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예. 퍼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아니 기사에 저는 네. 기사에 기본적으로 기사에 무슨 저작권이 있나 인용하는 기사를 인용하는데 저작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퍼가세요라고 뭐 저는 하는 편인데 네. 뭐 근데 관심이 이번에는-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도 되게 초유의 민주당 초유의 전당대회인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렇게 언론들이 원사이드하게 편을 든 적도 없어요. 네. 예. 그것도 자칭 친명들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통 뭐 그 대세인 후보에게 반발 같은 거는 원사이드하게 하는 건 많이 봤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저 그렇죠. 이재명 박용진의 전당대회에서는 박용진 후보를 밀지 않지만 친명들이 이런 횡포를 부리고 개딸들이 그렇죠. 이런 횡포를 보여서 소신파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그렇죠. 기사들은 쉽게 예, 볼 수 예,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밀어주는 건 못 보죠. 언론들이 친노, 친문, 친명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왔습니다. 네. 한국의 언론들은.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아주 이상한 현상이 우리는 다 친명인 것 같은. 반명의 언론. 알러지를 일으키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반명. 예. 참 저도 그 반명 정의도 너무 재미있는 게 보통 반땡이라고 하면 그 땡을 반대하는 능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땡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 땡 측에서 나 저 사람에 반대해 라는 입장인 사람들을 반땡이라고 불러요. 이게 선우가 약간 논리적으로 바뀐 측면도 좀 있고 여러모로 신기해요. 이번 전당대회. 저도 참 신기합니다. 네. 저 기자라서 언론 현상도 관심이 많은데 참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내팽겨치고 원사이드하게 특정 당내 경선에서 한 후보를 편들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드디어 언론 지형에서만큼은 진보 보수 뭐 유튜브 기성 매체 떠나서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진짜 진정한 대통합. 네, 대통합 이게- 민주신당이에요. 이거. 이게 구조적 다수가 이렇게 완성되는 건가요? 참, 되게 신기합니다. 예. 요즘 맞아요. 그런 그 조롱이 많더라고. 구조적 다수에서 오셨나요? 이러면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친명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던 언론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근데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근저당 문제 때 살짝 나타났었는데 네. 융단 폭격을 진짜 퍼부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대통령을 향해서 등을 돌릴 준비가 돼 그렇죠.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근저당은 이것까지 이렇게 비판을 해야 돼? 네. 이거는 정치적 퍼포먼스고 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어떤 부동산 문제에 워낙 예민하니까 좀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보였던 어떤 그 냉담한 반응 그리고 융단 폭격식 보도 보면은 또 그럴 때는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재래 언론. 원래 알던 재래 언론인데 네. 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또 친명 쪽에 딱 붙어서 네.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용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의원들을 거느리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돌리고 단호한 명부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고 시의원이 4명이 사칭당해서 사실상 이렇게 막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도 언론들이 외면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건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습하고 또 복습했던 장면이죠. 너무 편파적입니다. 진짜 한국 언론이. 예. 그렇습니다. 한 2분만 더 쓰고 싶은데 네. 저 혼자 브리핑에서 떠들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냥 장유수 기자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김인석 후보가 지난번 저 부산 연설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근태 고문하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 상의를 했다. 02년에. 근데 김근태 고인께서 동교 동의하면 안 되고 후단협은 보수적이라 안 되고 고인께서 당신께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제야 지도자로서 하겠는가. 결국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태 고문께서 민석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라는 연설을 해요. 예. 저는 이게 이제 언론에 화제가 되지 않은 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럼 그렇습니까? 저도 뭐 사실 들어서는 별 느낌은 안 오는데. 예.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고인이 욕을 먹을 중책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책임을 떠미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미안함을 표시했다. 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결국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근태 고문께서 민석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예. 네.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에 네. 들었다라는 거네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이게 워낙에 들을 말이 많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 예. 내가 제야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겠는가까지 듣고 깜짝 놀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신이 나서 네. 막 지지를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문법 한계와는 좀 다르다. 굉장히 추진력 있고 능력 있고 결단력 있고 네. 민주당이 되게 좀 개혁과 관련해서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었고 뭔가 일을 좀 하기보다는 하다가 자꾸 멈칫하는 네. 반대 세력에 부딪히면 힘있게 끌고 나가지 못하는 그거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여의도 정치 문법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믿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내고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앞으로 좀 그런 식의 장점을 살려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게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네. 그런데 친명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과거지향주의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네. 과거에 이랬어. 너 과거에 이랬지. 계속 이 얘기만 해요. 예,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네. 김근태와의 일화를 얘기하고, 예, 저는 사실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래서 TV 토론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화를 안 내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죠. 좀 약간 정청래 후보도 좀 날이 서 있는 느낌? 많이 피곤하구나. 예, 공격을 하도 받다 보니까 네. 좀 날이 서 있는 느낌? 그래서 토론의 내용 자체는
좋았고 잘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랑 토론 붙으면 무조건 이기죠. 근데 대선에선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그래 너 잘났어. 너 똑똑해. 음.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네. 토론에선 이기지만 그게 표로 연결됐느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게 하도 과거 얘기를 끄집어 와서 너 그때 그랬잖아. 막 이런 뭐 배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 판 자체가 좀 과거 지향적이고 획기적이고 혼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좀 반가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좀 백미였고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당대표 되면 준비할 거냐라고 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나 뭐 현대차 뭐 투자도 뭐 내가 해봤고 그렇죠. 뭐 내가 뭐 국무총리로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하나만 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바로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국가 산단 지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광역 그 교통망 갖춰야 된다. 훌륭한 인재들을 위한 정주 여건 만들어줘야 된다. 네. 딱 얘기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지만 딱 들어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뭔가 저 사람은 로드맵이 있고 청사진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토론이 좀 됐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청래 후보가 저는 득점을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배신 뭐 그런 말씀하신 무슨 과거 얘기 좀 안타깝습니다. 좀 가장 펄펄 끓었어요. 네. 아마 뭐 3차 되면은 그 정도 온도는 아닐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또 평은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장희수 기자님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